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예. 이제 제가 거기 20%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채 양명막 나온 데가 제가 줄을 집어넣거든요. 그 방송에서. 근데 제 얘기를 항상 빼시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어요. 국정농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 가서 용산에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억울하잖아요. 박정원 대령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에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언론 지형이 양아치 아니 나쁘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그 부분 내가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고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애써 무시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거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2대 국회에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는 100명 정도 이상이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서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된다. 왜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싸워줘야 되는 건데 21대 잘 못한 거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좀 제발 좀 22대에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마음은 시원해요. 근데 지금 마음도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대에는. 아니, 자기 당 대표가 살해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도 어떤 놈 한 놈 나서서 싸우지 않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보니까 단수공천 됐더라고. 근데 가만 안 놔둘까 하여튼. 예. 참 뭐랄까 그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주제를 삼으려고 했다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법무부가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안들이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기대고 그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해주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건데 지금 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여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그 현실적인 한계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뭔가 이 민주당에게 아쉬움, 범야권의 기대는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임세영 부대변인께는 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너무나도 수많은 탄핵 사유를 정립을 했거든요. 사실 건건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가장 바로 와닿는 건 그 디올백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됐는데 그때마다 마무리를 쫙쫙쫙쫙 져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잡아가가지고 뭐 일본 대사관을 뒤지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동안에 뭐 외교 문제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 망간 거 다 그때마다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딱딱딱 지어줘야 국민께서 효능감을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디올백 같은 것도 지금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마저? 그럼 그거 자체가 헌법 법 위반이잖아요. 법 위반 사유. 그럼 빨리 운영위 소집해서 뭐 거기 대통령실 나오라고 하고 뭐 선물 보관 창고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뒤져야죠. 이런 걸 하라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는 건데 디올백 나왔네? 끝. 이러니까 국민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 문제가 나왔다. 그다음에 이종섭 그 출국 금지 조치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디올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폭로한 게 아니에요. 소리에서 박영식이 그 폭로인 거예요. 그 박영식의 방송에서 터지고 임세현이 옆에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면서 터뜨렸던 게 디올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국회의원이 디올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 양평 고속도로가 중간에 의제가 죽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집요하게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붙어서 끌고 가고 끊임없이 이슈화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하면서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이 항복할 때까지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이번에 출국금지 해제 조치 지금 말 그대로 뜻밖 좋은 단수 공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붙어줘야 되거든요. 정태호 같은 사람들이 붙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줘서 이 문제가 국민들이 알게 해야 돼. 웬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그들 최고위원들 외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단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리하고 치고 나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유튜브들이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확산해내고 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집요함들이 없는 것 더불어 나서는 놈이 없는 거야. 나서지 않으니까 쟤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슈로 빨리 현재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언론 플레이의 정석들이 통하게 만들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매갈이 없는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게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계속해서 사고를 쳐요. 그러면 문제는 사고가 났었을 때 야당입니다. 네. 집권 여당이 아니라고요. 야당은 명확하게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그 견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심판하고 탄핵하고 타도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요. 네. 근데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지? 마지막에는 뭔가 항상 개그 한 스푼을 또 얻으시려고. 하면 그런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좀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능을 넣어야 된다라고. 아니 박영식이 재미가 있어. 승복이 재미가 있어. 네, 잘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넘었는데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핵심 뭐냐면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탄핵은 헌정 중단이다. 말도 안 되는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탄핵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헌정이 중단이겠습니까? 헌정이 연속선상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죽겠는데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게 헌정 질서를 물러나게 만든다고 얘기하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사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탄핵 사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채 양명주가 다 탄핵 사유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민생 토론회 한다고요? 2달 동안 4, 5일에 한 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말 한마디 해가지고 탄핵 발의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조심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두려움을 갖고 말 한마디를 못하게 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저 놀란 건 박지원 예비후보가 탄핵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예. 저는 이 정도로 일상화된 거다, 이게. 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딱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희망을 담아야 된다. 탄핵은 헌정을 중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연대의 틀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탄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선명한 전사, 투사들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국회에 들어가는 방식은 K정치 오디션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야, 대변인 같으시네요, 전 진짜. 국민이 같이 보고 예. 느끼고 그리고 예. 확인하고 즐기고. 그리고 예. 즐기고 예.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예. 머슴 계약서를 체결한다. 어떤 거요? 머슴 계약서. 머슴 계약서. 사실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명령적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우리들의 머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머슴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한동안 빵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명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 목사님 투사만 들어가야 되나요? 박사는 안 되나요? 박사도 괜찮아요. 사원 박사 괜찮습니다. 석사, 예. 석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주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에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2박 3일 동안 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종섭 전 장관 이슈는 많은 분들을 참 분노케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뭐 여야 정치인들 뭐 당선이 지금 중요하냐? 에? 생떼 같은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보내서 그 부모가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가진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근데 그 핵심 피의자를 대통령이 직접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거기에 오케이를 해줬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견제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범야권과 뭐 범야권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주고 심판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중요하냐라고 지금 현 의원들한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박영식 파이팅. 우리가 주변에 이제 예. 머리도 텅 비고 기억력도 얼마 안 되고 맨날 술만 먹고 먹을 거만 좋아하고 뭐 가방 같은 거 턱턱 받는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 아니야. 예. 나 아니야. 그런 주변에 있으면 그냥 내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럼 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65%가 지지하지 않는 이 세력을 모아서 이 65%의 국민을 믿으라니까요. 그걸 믿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니 제발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국민의 분노를 잘 담아서 65% 국민을 믿고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방송사에 와서 예. 서울의 소리를 광고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 이건 굉장히 방송의 혁신적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 그 서울의 소리 오후에 저녁 시간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란 것도 우리 최재형 목사 제가 요즘 최재형 목사님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3시에 매화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이네. 매화쇼.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소리 깃발이 흩날리는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동성을 제가 오늘까지 75일째 지킴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 한강진역 지나시면 와서 빵끝 웃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